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인생에서 역전을 꿈꾼다 하시는 분들 인도 ETF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연평균 30%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금에서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16.5%씩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면 또 포트폴리오 하나의 무기를 장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PB센터에 오시면 이런 포트폴리오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는 혹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처럼 본인 자국의 지수가 워낙 잘 날아가서 자국에 투자하고 기업들이 잘 나가고 기업들이 분배를 하면서 가계 소득이 증가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는 거지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되는 숙명 같은 숙제가 있다라는 게 우리네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도 ETF입니다. 추가적으로 30% 수익은 기본이고요. 매년 16.5%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연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인도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일단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꺾이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게 일단 큰 대세입니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은 매크로 자료를 통해서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ISA와 연금저축을 통해서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는데, 연금저축은 제가 많이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ISA는 워낙 이제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려서 분리과세 오케이 400만원 초과되는 거 분리과세, 그리고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알겠어 3년만 유지할게 하면 되는데, 일반 계좌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연금 계좌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55세까지 입금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입금은 아니지만 55세 이후에 수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은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거 뭐 55세 이후에 뭐 어떡하겠냐라는 건데, 55세 이후에 나와 그리고 지금의 내가 같이 돈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금액이 크지 않고 600만 원 정도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600만 원까지가 한도거든요. 세액공제 한도다 보니까 600만 원까지 ETF, 펀드, 리츠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금성 예적금인데 IRP까지는 이제 위험자산의 한도가 70%까지만 되고 ISA는 100%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좀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투자가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지수가 우상향하고 있지만 언제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요 맞추는 역할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연금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반 내주는 거,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IRP라고 해서 300만 원 더 넣는 거, 개인연금은 이제 600만 원까지 넣으면은 매년 급여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급여가 일반적인 수준이다 하면 16.5%를 세액공제를 돌려주고, 급여가 조금 많다 하시는 분들은 13.2%를 세액공제를 돌려주는 대신에 중도 해지를 하시게 되면은 16.5%를 무조건 토해내야 됩니다. 13.2%를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16.5%를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는 일단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수준에서만 아주 적당한 수준에서만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안에 들어가 있는 자산은 어떻게 굴릴 것인지를 본인이 알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최근에 뭐 PB가 진짜 그냥 따까리지만 사실은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투자의 그 형태나 다양성들을 일반인들은 사실 알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뭐 변호사나 뭐 검사 통해 가지고 뭐 법 얘기를 들어봐야, 책을 봐봐야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듯이, 여러분들도 뭐 이런 상품들이 뭐 관심이 크게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분들한테는 전문직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 계좌는 600만 원까지 납입하고 IRP, 퇴직연금까지 납부하시게 되면은 총 900만 원인데요. 900만 원까지 납부하시기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00만 원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99만 원, 16.5%, 600만 원에 16.5%면 대략 한 99만 원 되거든요.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연말정산 때 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IRP까지 하시게 되면 900만 원까지 연간 입금하시는 거고, 내년도에 148만 5천 원을 이제 돌려받으시는 형태입니다. 5,500만 원이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납입 한도는 똑같고 연금과 세액공제나 IRP 규모는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으로 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금 그리고 펀드, 리츠, ETF 있습니다. 가입 자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나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최근에 공모주 하이힐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공모주 하이힐드는 연평균으로 한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거의 99% 손실은 잘 안 보는 구조입니다. 진짜 수십억이 있고 수백억이 있어도 이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보수 비용을 금융투자협회 공시 서비스에 비교를 해보면 혹은 본인들의 그 HTS나 MTS에서 공모주 하이힐드라고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보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달라요. 그리고 수익률이 어딨어? 수익률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비슷한 형태로 똑같은 공모주 하이힐드라고 하더라도 A형, 뭐 B형은 없지. P형, 뭐 S형, C형, C2형, 뭐 A2형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설정일이 조금씩 달라요. 1월달에 설정한 거, 2월, 3월, 뭐 5월. 근데 1월달에 설정한 게 대박이 나가지고 얘는 15%가 나 있는데, 얘는 5월달에 설정한 거는 1월달에 들어간 공모주가 편입이 안 돼 있겠죠. 그러면 얘는 다시 0점 몇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얘가 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좋다 하는 건 아니고, 고르시는 기준 자체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뒤에 나와 있다. 이 순자산 총액 AUM이라고 하는 순자산 총액을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500억 이상 정도 되면은 무난하게 선택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옛날에 14%라고 해도 지금 14%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꼭 굳이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순자산 규모랑 이 제가 말씀드렸던 코레이트나 교보학사, 흥국, 현대인베, 신규로는 KCGI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순위 여기 나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흥국이 기본적으로 좀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사별로 판매를 안 하는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인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도 니프티 50의 차트를 보면 지금 보시면 9,700, 1년 전인데 9,700에서 지금 13,000까지 약 40%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많이 올랐죠. 해외 주요국의 3개월 수익률이 12%, 인도가 12%,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도 최근에 좀 올랐고 근데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이제 베트남도 마찬가지. 일본은 생각보다 약해요. 일본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리고 자금도 인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자산가들이 큰 돈을 버시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사실은 올해 초에 많이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프로모션 드라이브가 걸려가지고 올해 초에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더 20% 30% 더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큰 틀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그 ETF 시장은 타이거와 코덱스가 양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고르더라도 지금 추이를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도 니프티 50 지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인도 하면은 니프티 지수가 있고 선섹스 지수라고 있습니다. 선섹스 지수라고 있는데요. 얘는 선섹스 지수는 30개의 이제 상위 종목들을 투입하는 이제 국가가 허락하는 그 대표적인 지수이고요. 인도 니프티 지수는 그냥 국립증권거래소에서 하는 50개 상위 50개의 종목들을 담은 그런 지수입니다. 둘 다 지수인데 뭐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인도를 대표하는 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이제 미래와 여기는 삼성입니다. 삼성 코덱스, 그리고 미래의 타이거, 오늘 타이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거의 출시일도 비슷하고요. 순자산도 거의 3천억 이상 비슷하고요. 상장 이후의 수익률도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로 용호 상박인 거죠. 그리고 약간의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는 조금 다른데, 인도는 타타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같은, 혹은 이제 미국으로 치면 구글, 아마존 같은 이제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상위 10개에 투자하고, 타타그룹을 포함해서 10개에 투자하고 신규 상장 예정되는 것들 이런 게 투자한다라는 것들도 있다. 인도 지수는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올타임 하이라는 이제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직접 투자가 안 돼요. 인도는 직접 투자가 안 되고 무조건 간접 투자 형태로 펀드 혹은 ETF 형태로만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사실 있는 일인데, 올해 초에 제가 인도 지수를 권했더니 그러면 인도 지수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안 되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안 됩니다. 인도 지수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안 됩니다. 다행히도 ETF가 올라줘서 비슷하게 올라줘서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률 공시에서 실제로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은요, 역시
역시나 삼성과 미래가 양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인도로 솔팅한 게 아니라 그냥 수익률 상위로 솔팅한 거예요. 1년 최근 1년으로 했나? 1년으로 했네요. 뭐 어떤 것을 해도 비슷하네요. 3년, 1년 마찬가지고 수익률이 다 높아 60%씩 나왔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이요. 올해부터가 아니라 1년 동안 많이 올랐죠. 하여튼 순자산도 많이 늘어났고 삼성과 미래가 인도 시장을 제패하고 있고 3년간의 수익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글로벌 성장주라는 이제 그런 펀드가 가장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성장주가 얘는 그런 거죠. 인도는 성장주와 그다음에 성장과 가치를 동시에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과 성장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인도 니프티 50인데요. 뭐 대단한 건 없지만 제가 어떤 것을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NAV 여러분들 3위당과는 차원이 다르죠.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인도 성장하는 경제에 투자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니프티 50은 니프티 50는 국립증권 거래소 50개 종목을 투자하는 거고 30년간 연평균 14%씩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인도 기업의 성장성에 투자하고요. 보시면은 지금 YTD로는 11%, 설정 이후에 작년 4월 이후로는 30%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고 변동성은 아래 위로 13%씩 있으니까 단기간에 승부를 보시는 분 그리고 혹은 또 변동성을 즐기시는 분 둘 다 좀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약간 주춤한 모습입니다. 3개월에 5%, 6개월에 20%, 1년에 23%. 생각보다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상당일은 이렇게 되고요. 30%씩 상승세 지속하고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도 분배금도 지급이 됩니다. 1470 기준으로 배당도 나오기 때문에 배당을 주고서도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참 운빨인 것 같아요. 누가 이때 인도만 얘기해줬어도 저는 이제 지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24년 초에 한창 드라이브 걸 때 지금까지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유튜브에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고점인데 아까 보셨죠? 이 고점이었어요. 여기가 1월달에 여기가 고점이었습니다. 이거 추천드리기 쉽지 않죠. 근데 회사에서 프로모션이 걸려가지고 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났었습니다. 분배금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쏠쏠하게 챙기실 수 있고 자 인도 니프티 50의 상위 10종목을 보면은요 대부분 보시면 은행입니다. 은행과 보험사 은행 그다음 보험사 스테이트뱅크 은행 타타 컨설턴시 있고요. 그다음에 ITC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게 주 업종이냐면은요. ETC는 그룹주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금융주와 에너지, 정보기술주가 많습니다. 금융주 특히 많은데요. 타타 컨설턴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뒤에 주요 은행주들과 보험 산업이 이 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답게 급격하게 성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만큼의 비중이 크고 안정적이다라는 성향이 있고 배당이 높다라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산업과 이렇게 소비재 섹터에서도 강세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제조업 쪽에 특히 최근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값싼 인건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력 구성의 장점을 통한 서비스업도 주요 항목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HDFC 은행이라는 것이 인도에서 1위 민영 은행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높은 포트폴리오를 차지를 하고 있고 HDFC은행이 금융시장을 선두 지휘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지금 보시면 은행 계좌 보유 비율이 별로 안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늘어나면서 거의 100% 가까운 보유 비율을 차지하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이제 뭐 어떤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정도 인도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은행 잠재 고객 수인데 보시면 20세 이하는 이렇다 치더라도 좀 약간 좀 빈곤층 소액 대출 대상자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뭐냐면은 대2금융권, 3금융권을 쓰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원래 보시면 은행 민간 대출이 GDP 대비해서 되게 낮은 부분입니다. 선진국으로 아직 좀 멀었다라는 내용인데 비금융권의 대출이 많고 점차 제도권으로 이제 요런 분들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요 분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은행 선진 서비스 시장 때문에 점차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해서 인도는 대부분 은행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빈곤층 테크 20대, 뭐 테크 부유층 이렇게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요. 연평균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소득별로 양극화가 뚜렷한 모습이지만 자료에 따르면은 부유층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상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스타일스 인슈어런스라는 보험회사도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이나 은행주가 대거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인도 니프티 50는 거의 대부분의 커버리지를 다 소화하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GDP만큼이나 이제 GDP만큼이나 보험 시장도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타타 그룹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어요. 타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IT와 서비스를 주로 컨설팅하면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주가가 요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이나 구글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인도의 대기업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ETF도 상장하는 뭐 이런 추세이고요. 그만큼 워낙 우리나라로 치면 코덱스 삼성그룹주 같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150년 전통의 그룹 전체로서는 10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거의 뭐 독점이다 보시면 되죠. 소비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포함되어 있어 6인가 5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높은 위험이긴 합니다. 높은 위험이긴 하고요. 비교 지수는 뭐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한 가지 리스크 운용력들이 좀 어리고 이제 경력이 좀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은 저는 이런 거 좀 많이 보거든요. 저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할 만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인가 안 분인가를 보는데 사실 요새 대부분 좀 어리긴 한데 너무 많이 어리지 않은가, 그리고 경력이 너무 짧지 않은가, 이게 약간은 좀 걸립니다. 타이거 얘기예요. 파생에 일부 투자하고 환에 100%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환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변동성 아까 보셨다시피 한 1%, 12% 정도 됩니다.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손실 볼 수 있고요. 장기 투자 역시 큰 손실 볼 수 있습니다만 큰 수익까지도 노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이고요. 이머징, 특히 이머징은 위가 없잖아요. 위가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처럼 위가 없어요. 위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얘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 차원입니다. 여러분들 얘 몰빵 100% 몰빵하면은 나중에 돈 필요할 때 마이너스 때면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성장성이 크다 보니까 한 20% 이내, 30%, 많게는 50% 정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덱스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덱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민영은행 1위 HDFC 뱅크에 가장 높은 비중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50개는 비슷한 추이로 타타 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도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어떤 그 상황과 좀 또 뭐 고민되는 부분을 남겨주시면은 제도권 여기 VIP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주식까지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성심성의껏 제 계좌다 생각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